놓치고 있는 부분. 어디요? 뭐냐면 어머. 그럼 밤이 되면 진드기가 나와요. 예, 나와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살림은 지금 몇 년 차시죠? 그래서 이제 10년 차 정도 됐습니다. 뭐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결혼 전에는 뭐 그러니까 1년에 설거지 분기당 한 번 하는 정도? 심지어는 아이를 낳기 전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네. 집사람한테 너무 미안하고. 근데 제가 살림을 돕는 게 아니라, 남자는 살림을 돕는 게 아니라 자기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훌륭하시다. 근데 제가 어쨌든 그 돕든 내 역할을 하든 그것을 안 하던 버릇을 하니까 집사람이 표정이 안 좋아지고 그 영향이 아이한테까지 가고. 어허. 예, 그래가지고 아이가 저를 돌진하고 나서부터 열심히 했습니다. 늘 고민이 되는 게 어떤 특정 공간을 정해 놓고 여기 하나 오늘은 부엌, 내일은 뭐 베란다 이렇게 해야 될까? 아니면 시간을 정해 놓고 오늘 오후에부터 2시간 여기를 해야지. 이것부터가 일단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공간을 정해놓고 하기보다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사람 성격상 공간마다 각계격파를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네. 완벽하게 하려고 해요. 너무 애쓰게 돼요. 그러면 지쳐서 오히려 오늘 또 저기 해야 돼 하고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시간을 정해놓고 내 풀파워의 한 70% 전후로 네. 설렁설렁보다 약간 높은 버전으로 하다가 주말에 공간을 각계격파하면 좋은데, 그것도 이미 평일에 어느 정도 해놨으니까 쉬워요. 이런 방식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데 좀 진행을 좀 해야 되니까 진행의 편의상 공간별로 하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떤 공간부터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아무래도 초보들한테 딱 입구 들어오면 거실부터 보이잖아요. 네. 거실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갑시다. 네. 외부인들이 왔을 때 그 집안의 인상을 촥 파악하는 게 또 거실이잖아요. 그 집안의 얼굴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거실 청소는 다들 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안의 거울이잖아요. 네.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요? 뭐냐면 벽 청소입니다. 벽지 갈기 전까지 그렇죠. 왜냐하면 이 먼지가 중력 때문에 바닥에 앉지, 액자가 있더라도 액자 윗부분에 앉지 벽에 달라붙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벽지를 진공 청소기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밀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실 여기도 네. 어디든 간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곰팡이 포자들이 떠다녀요. 곰팡이가 될 후보군들이죠.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다가 각종 곳에 이제 붙어요. 벽에도 붙죠. 근데 눈에는 안 보이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걸 두고 네. 벽에도 먼지가 일부 있으니까 이 먼지를 먹고 네. 수분이 공급되면 곰팡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곰팡이 포자랑 먼지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진공 청소기로 밀어줘야 됩니다. 진공 청소기로 일주일에 한 번? 네. 그게요. 뜻밖의 일주일에 한 번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정해놓고 할 때 벽으로 진공 청소기 미는 것을 뭐 벽에 때를 벗기는 게 아니라 먼지만 흡수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냥 설렁설렁 해주시면 돼요. 웬만하면 다 빨아들이고. 그러면은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환기 차주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요. 예. 그럼 환기하면 그거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근데 둘 다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환기는 네. 그 결로로 인한 수분 방지,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랑 밖에 있는 산소를 교환하기 위한 행위이고, 벽을 진공 청소기로 미는 것은 곰팡이 포자와 먼지를 없애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네. 둘 다 해주시는 게 좋아요. 환기도 매우 중요하다고 네. 하셨잖아요. 저도 환기는 되게 잘합니다. 자주 합니다. 예, 예. 그런데 겨울철에는 네. 환기하기도 겁나고 그렇죠. 요즘은 또 창문 열어놓는다고 해서 깨끗한 공기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 미세먼지나 이런 게 더 예, 들어오는 경우 되게 많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요새 도시가스 요금도 마다 올라서 그렇죠. 보일러금도 높았는데 어떡하죠? 이 환기하는 법이 뭐 맞아요. 따로 그러니까 있나요? 환기를 하면은 좋은 공기만 들어오면 좋은데 그렇지도 네. 않고, 또 네. 환기 한 번 하고 나면 겨울에는 보일러 떼야 되고 여름에는 에어컨 켜야 되잖아요. 네. 근데 환기를 소홀하게 하게 나면 겨울에는 곰팡이가 잘 생깁니다. 아시다시피. 네. 그런데 사실 환기를 잘 안 하는 이유가 온도를 다시 올려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귀찮고 바빠서 안 하는 경우가 사실 더 많아요. 창문이 어떤 집은 10개도 넘잖아요. 그럼 그걸 다 열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 생각만 해도 귀찮죠. 네. 그래서 이 바쁜 분들을 위한 세미 환기법이 있어요. 오호. 네. 자, 첫 번째는 대각선 환기법입니다. 집에
자, 보시면 왼쪽 위에 외창 외창. 하나 여시고 네. 반대쪽 대각선 오른쪽 아래쪽에 외창을 여는 겁니다. 그러면 바람은 통로만 있으면 통과를 하거든요. 네. 여기서 오든 예. 바람이 들어와서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안방 들어갔다 거실 들어갔다 부엌 통과했다가 여기로 나가요. 그러니까 창문 열 몇 개 열 필요 없이 2개만 열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날은 반대쪽 오른쪽 위창을 여시고 왼쪽 아래창을 여시는 거예요. 그럼 이 미진했던 부분을 통과하는 거죠. 요렇게 한 1시간 정도 열어 놓으시고요. 네. 이 주말 됐을 때 한번 다 열고 전체 환기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창문 안 열고 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걸 들었을 때 너무 황당해가지고 선풍기 틀어놔요? 집에 화장실이 하나가 있는 분이 있고 욕실이 2개가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 그러면 욕실에 있는 환풍기를 켜시고 그러니까 욕실 문을 열어놔요. 네. 자, 그리고 우리 집 후드 팬 소리가 크지 않다. 네. 그러면 켜놓으세요. 그러면 공기가 집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근처가 저기압이 돼요. 공기가 부족하니까. 그럼 집은 기압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든 밖에서 집 안으로 공기를 들여보냅니다. 그게 창문 틈이나 네. 이런 곳으로 들어오는데 네. 이 창문 틈에 아시겠지만 모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모헤어로 이 안 좋은 공기도 어느 정도 걸러져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장점이 온도도 떨어뜨리지 않아요. 창문 열 필요도 없어요. 오호. 다만 굉장히 천천히 환기가 되는 거니까 네. 주무실 때나 아니면은 외출할 때 해놓으시면 정말 좋아요. 근데 이 보면요, 이 먼지통 이런 것도 좀 다 관리를 해줘야 되지 예,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청소기 먼지통 말씀하시는 네네네. 것 같아요. 사실 먼지통을 일단 관리하는 방법은 예. 쉬워요. 매뉴얼에 써 있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먼지통 자주 비우고 필터 자주 씻고 네. 잘 말리고 해주면 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 바빠서 일주일에 한 번도 먼지통을 안 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가끔씩 이 먼지통 부분에 살충제 같은 것을 살짝 한번 쭉 뿌려주세요. 살충제를. 왜 그러실 거예요? 예.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공청소기를 밀 때 네. 물론 이제 거실 바닥같이 딱 보이는 곳도 밀지만 네. 주로 먼지가 뭐 침대 밑, 책상 밑, 소파 맞아요. 밑, TV, 네. 장식장 밑에 많잖아요. 그렇죠. 거기를 많이 미실 텐데 네. 거기에 먼지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진드기 같은 게 있다면 그것도 따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맞아요. 예. 집진드기. 예,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걸어 놓잖아요. 예. 그럼 밤이 되면 진드기가 나와요. 예, 나와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 여기저기 가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가족 품으로 진드기가 갈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나오는 살충제는 유성 살충제를 찾아보기가 정말 어려워요. 네. 거의 수성 살충제예요. 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난 살충제를 어떻게 집안 내 전자기기에 뿌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먼지통을 제발 자주 비워주시면 돼요. 아. 무지성으로 어허. 10분 내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시작하시죠. 네. 네. 일단 도구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세숫대나 큰 물통, 네, 그 다음에 따뜻한 물, 뜨거워지기 직전에 따뜻한 물, 그 다음에 샤워볼 있죠? 이왕이면 제일 큰 거, 그 다음에 솔, 예. 스퀴지, 예. 마른 수건이 필요하고요. 네.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쨌든 10분 안에 해야 되는데 네. 숨도 안 쉬고 귀찮은 일 있어. 빨리 숨 안 쉬고 해야 되니까 이왕이면 내 비트에 맞는 내가 좋아하는 노래 한번 꽝 틀어주시고요. 전용 세제가 없는 경우에는 과탄산소다. 네. 그 다음에 중성 세제. 그리고 치약이 필요합니다. 치약. 네. 네, 그래서 뜨거워지기 직전에 따뜻한 물에 이 세 가지를 넣으시고 네. 흔들어요. 이제 이렇게 놓고 네. 음악 들으면서 네. 그럼 이제 샤워기를 변기를 맨 마지막으로 한다라고 가정을 해서 네. 이쪽 방향에도 위아래로 아파트 하면서 돌리는 거죠. 아, 여기 손이 안 닿는데 그 생각하지 말고요. 쫙 닦고 나서 솔을 묻혀가지고 바닥을 밀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 세숫대야에 남은 세제를 네. 변기에 부어요. 예. 그리고 나서 변기 안을 청소해 줍니다.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샤워기로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뿌리죠. 예. 그리고 나서 스퀴지로 벽부터, 바닥부터 하면 안 돼요. 예. 벽을 먼저 하고 네네네. 그 다음에 수건으로 이제 네. 마른 수건으로 그냥 뭐 꼼꼼하게 닦아야지 하지 말고 바닥에 있는 걸 하수구 방향으로 이렇게 밀고 끝내는 거죠. 이번 주말이 뭐야? 다음날 내일이라도 당장 제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단 깨끗해졌습니다. 근데 가장 이상적인 거는 얼마나 한 번씩 하는 게 좋아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좋을까요?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번 하면 좋죠. 근데 일주일에 한 번 한다고 하면 또 하기 싫어져요. 그러니까 가족이 몇 명이냐가 중요한 건데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많이 하면 2번 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네. 밥솥하고 네. 전자레인지 그리고 보너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밥솥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밥솥은 이제 잘 닦아주고 뭐 뚜껑 뭐 닦아주고 뒤에 물바지 좀 비워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맞죠? 맞는데 여기에 하나만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만 더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바로 증기 배출구입니다. 이 무게 추 있죠? 네. 이 따라따라거리는 네. 전기밥솥. 네. 이거를 전기밥솥에 이게 캡이 있어요. 캡을 벗겨내시고 네. 무게추를 살짝 들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위로 돌리면 빠져요. 네. 그러면 이제 구멍이 보입니다. 어허. 저도 자료 조사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전기밥솥 밑에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네, 그 밑에 핀이 있어요. 아. 그 핀이 뭐냐? 예. 요 증기 배출구 구멍을 뚫어주라는 겁니다. 아, 그게 네네. 있군요. 예,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부품을 줄 정도로 증기 배출구는 중요한 거예요. 몰랐네. 미안해 죽겠네 우리 밥솥한테. 이게 순수한 수증기가 나온 게 아니라 뭐 밥물이 섞인 수증기가 그렇죠. 나오기도 하죠. 이게 이제 사실 뭐가 많이 껴 있어요. 근데 네네. 이러면 압력 조절이 안 되니까 밥이 서리기도 하고 그리고 저 잘 안 나가니까 밥에서 냄새가 나기도 하고 세균이 발생하기도 해요. 가끔 요거 뽑아서 좀 뚫어 주시면 네. 밥을 계속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몰랐어요. 네, 저도 알기 전에 몰랐어요. 전 알아서 얘네가 깨끗하게 세정이 돼 있겠지. 이렇게만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좀 네. 편하게 세척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웬만한 이 전기밥솥에서는 자동 세척 기능이 있어요. 내 솥에 보면 여러 가지 칸들, 눈금들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자동 세척 눈금이 써 있는 밥솥이 있습니다. 그게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자동 세척 눈금이 있으면 거기만큼 물을 부어주시고 만약에 그 눈금이 없다면 한 4분의 1 정도 물을 부어주신 다음에 식초 한번 둘러주시고 나서 자동 세척 기능을 활용하시면 되는데 저는 밥 한 20번 정도 지으면 한 번씩 자동 세척을 돌려주고 있어요. 그런 친절한 기능이 있어요. 있는 것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썼군요. 그다음에 사실 밥솥만큼이나 자주 사용하는 도구가 있죠. 전자레인지. 네, 전자레인지. 예. 전자레인지 없는 인생은 생각할 수가 없는데 얘도 청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전자레인지 청소해야죠. 전자레인지는 전자레인지에 들어가도 되는 용기에다가 네. 물을 조금 넣고 네. 그 물량만큼 식초를 넣어주세요. 1대1 비율로. 예, 1대1 비율로. 네. 그리고 나서 전자레인지에 넣고 5분을 돌립니다. 배출이 되겠죠. 네. 그리고 나서 5분이 땡 끝나면 바로 끝내는 게 아니라 네. 5분 정도 더 두세요. 그러니까 더 불리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빼서 회전판 빼서 청소하고 네. 이미 이제 잘 뽀송뽀송 잘 불려져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걸레나 뭐 키친타월 같은 걸로 닦으시고 네. 조립하고 넣으면 끝이고요. 네. 근데 만약에 우리 집 전자레인지가 너무 더럽다. 네. 그러면 하나를 더 해주시면 되는데 그 이 식초 방법 하시기 전에 네. 베이킹 소다를 네. 전자레인지 안에 뿌려주시고 물 스프레이를 해주세요. 그러면 찐득찐득하게 되겠죠? 네네. 그거를 가지고 때가 많은 곳을 좀 비벼주세요. 그리고 나서 식초 방법을 하시면 더 깨끗해져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보너스 하나 말씀드린다고 네. 하는데 이거 사실 이거는 제가 카메라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싱크대 보면 이제 싱크대 볼이 있고 이게 배수구 있고 배수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찢어지거나 뭐 하지 않는 이상 평생 쓰실 겁니다. 근데 이 배수구 이 세트들은 네. 소모품이에요. 네. 소모품이지 고장나면 바꾸는 게 아닙니다. 뭐 곰팡이, 음식 쓰레기들 이런 것들이 다 껴 있어요. 나중에 맞아요. 교환할 때 안에 보시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요리하고 가족을 위한 식사를 하잖아요. 세균 곰팡이가 올라오는 곳에서요. 그러니 2, 3년에 한 번은 이 배수구 세트를 바꿔주셔야 돼요.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체, 예. 청소가 아니라 아예 교체. 예. 이제 세탁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 세탁기 청소해 주시는 이 홈케어 사장님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네. 게 이분들이 청소하는 게 제일 정확해요. 네. 제일 좋아요.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방법은 이분들을 부르는 주기를 최대한 늘리자라는 방법입니다. 일단은 세탁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자, 우리가 보는 세탁조는 깨끗합니다. 늘 빨래에 의해서 비벼지고 마찰되고 네, 그런 네, 거죠. 근데 세탁조가 사실은 이중으로 돼 있어요. 네. 예. 세탁조랑 세탁조를 받쳐주는 네. 아웃튜브라고 하는 단단한 플라스틱 통이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세탁기에 물을 넣었는데 물은 분명히 들어갔는데 바로 안 차는 게 뭐냐면 아웃튜브부터 물이 차오르면서 세탁조에 물이 차는 거예요. 네. 근데 깨끗하니까 청소를 왜 하시겠지만 이걸 청소할 때 분리해 보잖아요. 그럼 이 세탁조 이 바깥쪽 부분하고 아웃튜브 안쪽은 이래요. 아, 때들이 세제 찌꺼기, 곰팡이, 먼지 등이 뭉쳐 있는데 이렇게 되면 왜 생각해 보세요. 세탁기가 우리 집에서 물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가전입니다. 그쵸. 예. 물을 직접 쓰지 않는 거실도 곰팡이 생기지 말라고 환기를 하는데 우리가 세탁기 환기를 제대로 해봤냐 이거죠. 늘 습하게 두는데. 그래서 세탁기는 이 습기와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환기를 정말 잘해 주셔야 되는데 네. 자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세탁이 끝나고 나면 네. 세탁기 문을 여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 세제통 있죠? 네. 세제통을 살짝 빼시고 여기까지는 하세요. 근데 한 네. 군데는 안 하세요. 보시면 왼쪽 하단에 뭐 여는 게 있을 거예요. 네. 예, 그러면 이게 보면 무슨 튜브 같은 게 있는데 그 뚜껑을 열고 나면 물이 쭉 빠져요. 네. 이게 뭐냐면 드럼 세탁기 얘기를 말씀을 드린 네, 건데 네. 드럼 세탁기는 약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웃 튜브에 요 정도 고여져 있는 물을 빼는 거예요. 물 빼주시고 보통 오른쪽에 거름망이 있거든요. 돌려서 빼주셔서 이 세탁기가 환기가 되게. 그러면 습기가 정말 금방 빠져요. 해주시고 네. 통돌이는 네. 뚜껑을 여시고 네. 이 세제통을 어느 정도 빼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 평소에 환기가 잘 되게 하셔야 되고요. 네. 세탁기 냄새가 나요. 이제 드디어.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하나 좀 또 네. 이제 말씀드린다면 네, 네. 그 냄새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세탁하실 때 네. 정말 되도록 가루 세제보다는 액체 세제를 쓰시고요. 또 제발 그 세제 많이 넣는다고 빨래 잘 되는 거 아니니까 정량을 사용해 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이제 좀 이제 적극적으로 네. 좀 내가 청소를 해보고 싶다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이 락스 방법을 쓰시면 정말 좋아요. 근데 락스 이제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네. 용법과 용량만 지키면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뭐 세탁기가 상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세탁기는 그것보다 내구성이 더 좋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세탁조에 락스를 부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세제통에 부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탁조에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네. 자, 드럼 세탁기 같은 경우는 50ml 정도 네. 락스. 그다음에 통돌이. 세탁기 같은 경우는 500ml 정도를 부으시고 네. 표준 세탁. 네. 그다음에 물 최고로 높이. 그다음에 온도는 최저 온도로 해서 돌려주세요. 최저 온도. 예, 이렇게 하면은 락스가 청소를 소독을 해주면서 어느 날부터인가 수건에서 걸레 냄새가 나던데 쉰 냄새 나던 데가 상당히 많이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방법 이제 걱정 많이 하시지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전에서 두고 또 이 방법을 권해드려요. 네, 네. 근데 세탁조 전용 청소 세제가 있는데 그거 쓰면 어떠냐라고 네, 할 텐데 이 락스의 주 성분이 차염소산 나트륨이라는 거거든요. 네. 예, 그게 소독을 해주는 건데 네. 실은 세탁조 전용 세제의 주 성분도 차염소산 나트륨이에요. 그런데 비슷한 용량으로 비교해 보면 세탁조 전용 세제가 2배 정도 더 비싸요. 하지만 나는 전용 상품을 쓰겠다라고 하신다면 그걸 사용하시면 되고 네. 어차피 집에 있는 것을 활용하겠다라고 한다면 락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새는 저희 집처럼 또 세탁기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건조기까지 다 있잖아요. 일체형도 있고 분리형도 있는데 건조기도 또 청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필요합니다. 자, 그 세탁기는 수분과의 싸움이라고 한다면 네네. 건조기는 먼지와의 싸움이에요. 맞아요, 예. 맞아요. 이 먼지와의 싸움인데 이제 4가지 알려드릴게요. 네. 늘 말씀드리지만 네. 바쁜 분들이 적어도 요것만 하셔라고 네. 할 거고요. 네. 4가지인데 3가지는 삼성하고 LG하고 같아요. 하나가 달라요. 일단 네. 같은 거 3개 말씀드릴게요. 네. 거름망을 빼시고 거름망 빼고. 거름망에 있는 먼지를 없애주세요. 네. 그다음에 거름망이 들어있던 곳도 좀 닦아주시고요. 네. 두 번째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안 보여서 못 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이 건조기 안에 후레쉬 켜시고 머리를 넣어서 오른쪽 아래나 왼쪽 아래를 보시면 네. 그 스테인레스 같은 뭐 이렇게 2줄이나 3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습도 감지 센서거든요. 오. 근데 이거에 먼지가 붙으면은 네. 이제 오작동을 일으키니까 네. 그거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해서 보시고 네. 그 부분을 닦아주시고요. 세 번째, 이 뚜껑 있잖아요. 네. 뚜껑 안쪽이랑 필터 부분 닦아주시면 돼요. 자, 이거 이제 3가지는 공통적인 네네. 거고, 삼성하고 LG하고 다른 게 이 드라이어 역할하는 부분, 네. 뭐 열 교환기, 뭐 컨덴서 이렇게 부르는데 그 부분을 청소를 하셔야 되는데 네. 삼성은 뚜껑을 열어서 볼 수 있어요. 그럼 솔로 이렇게 결이 있는데 결대로 먼지를 없애시면 돼요. 네. 손재주 좋으신 분들은 이제 진공청소기를 흡입하셔도 되고요. LG는 이 열교환기가 안 보입니다. 대신 기능이 있어요. 컨덴서 케어라는 기능이 있는데, 자, 이 건조기가 실내용이 있고 베란다용이 있거든요. 실내용은 왼쪽 상단에 물탱크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걸 빼시고 여기다 물을 1에서 1.5리터를 넣으시고요. 거실용은 여기 먼지 필터 있는 곳에 넣으시고 콘덴서 케어 버튼을 누르시면 아까 말했던 그 열 교환기, 뜨거운 열을 내는 부분을 알아서 청소를 해줍니다. 이렇게 4가지를 하시면 네. 아, 나는 건조기 청소 제대로 한 거야. 양심의 가책 안 느끼셔도 됩니다. 가끔 얘가 나타날 때마다 저는 정말 자괴감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더럽게 살았으면 바퀴가 나타났을까. 제가 이제 순서대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네. 들어오는 거를 한번 막아볼게요. 네네네. 첫 번째 하수구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하수구 아, 구멍으로. 맞다. 맞아. 하수구 구멍으로 올라오는 아이들은 하수구 트랩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그 물이 내려갈 땐 열리고 평소에는 닫혀져 있는 구조예요. 네. 근데 이게 가격이 되게 다양한데 적어도 10,000원 이상 정도 되는 걸 구매하셔서 끼시고요. 아, 네. 그다음에 이 창틀 아래에 그 샤시 그 틀에 이 물구멍으로 들어오는 경우 많은데 네. 그 물구멍 전용 테이프가 있어요. 구멍이 뚫려 있는 것으로 구매해서 붙이시고요. 네. 그다음에 의외의 곳이 있습니다. 네. 의외의 곳이 뭐냐면 에어컨 배수관이에요. 그런데 그럼 이걸 어떻게 막느냐? 네. 방충망 보수 테이프를 파는데 네. 구멍 뚫린 걸로 사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게 자체적으로 이제 이 테이프가 붙어 있어요. 이거를 네. 배수관이다. 네. 한다면 이렇게 꽃봉오리 싸듯이 이렇게 싸주세요. 약간 여유가 있게 네. 싸주시고 절연 테이프 등으로 마감을 해주시면 물은 나가고 바퀴벌레 뭐 기타 등등은 못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 에어컨 배수관 타고 올라오는 놈들을 이렇게 막으면 되는데 근데 선생님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택배의 박스에 바퀴벌레가 온다라고 했는데 택배 열 때 바퀴벌레 보신 적 한 번이라도 있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저도 없어요. 네. 근데 어디에 있느냐? 네. 이게 옆면으로 보면 이렇게 종이가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고기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네, 그것들이. 그러니까 원래 종자가 작은 애들이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작은 새끼 바퀴벌레들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버리시는 게 제일 좋고요. 재활용 이제 네네네. 택배 파선 버리시는 게 좋고 나 근데 이거 꼭 다시 써야겠다고 한다면 아까 언급했던 살충제를 이 박스 표면이 아니라 그 구멍 쪽으로 뿌리고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미 집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예. 근데 그 긴급 출동을 부르고 싶은데 좀 비용 좀 아끼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 긴급 출동하는 대표님들이 알려준 노하우니까 네. 들어볼 만할 거예요. 네. 두껍고 약간 빳빳한 종이 같은 거, 그러니까 잡지 표지나 네. 이런 거를 잘라서 네. 가로 세로 2.5에서 3cm 정도로 네. 잘라요. 바퀴벌레 약 중에서 겔형이 있어요. 네. 예, 겔형을 사서
새끼 손톱 한 절반 정도씩을 짜요. 네. 짜고 나서 바퀴벌레가 주로 좋아하는 지역 뭐 창고 또 뭐 침대 및 싱크대 및 소파 및 뭐 이런 데다 넣었는데 왜 이렇게 잘라놨느냐? 저 깊이 내가 손이 안 닿잖아요. 네. 알까기 아시잖아요. 툭툭 쳐가지고 얘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러면 웬만하면 없어지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잘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네. 그래도 보인다면 그때 긴급 출동을 부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긴급 출동이 또 가격이 좀 있죠. 네. 뭐 봄 되기 전에 뭐 청소하고 뭐하고 이런 건 다 아시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이 제습기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네, 굉장히 네, 중요한데 네. 그냥 전기 꽂고 돌리십니다. 맞아요. 전기 꽂고 돌리는 건데 이왕 제습을 확실하게 하려면 침대 이불도 어느 정도 걷고 네. 서랍을 다 여시고 네. 장롱문도 여시고 그 속에 있는 습기까지 빨아들이게 하셔야 돼요. 아, 네. 온 문을 다 열어서 구석구석 습기까지. 맞습니다. 그러면 곰팡이가 예방이 되고요. 네. 습도도 조절이 되고 이거를 예. 방마다 각계 격파 하시듯이 하시고 그다음에 곰팡이가 우리 집 유독 잘생긴다 하신다면 네. 샤워하고 나서 네. 화장실 문 앞에 두시고 네. 그다음에 현관문 근처에 습도가 많고 결로가 많다 한다면 현관문 옆에 두시고 집에 화초 키우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근데 사랑하실수록 물을 많이 주실 텐데 네. 겨울은 너무 과하게 안 주셨으면 좋은 게 화초가 먹을 만큼 먹으면 수분을 내뿜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또 곰팡이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거 관리 잘 해주시고 이제 또 하나 또 말하면 말이 되냐 하실 텐데 지금 영상 보시는 이 순간이 에어컨 청소 기사님을 부르실 시기입니다. 그 에어컨 청소 기사님들이 제일 바쁜 시기가 5월 중순부터 그렇죠, 8월 중순이에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네. 지금은 한가한 시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오시게 하면 오호. 좀 더 신경 써서 그리고 좀 대화도 하고 이것저것 팁도 좀 물어볼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말씀 잘하시면 좀 디스카운트도 받으실 수 있는 데다가 그러네. 보통 에어컨 청소 기사님들이 세탁기 청소도 겸하시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아하. 그러면 이왕이면 세트로 의뢰를 하시면 좀 더 할인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에어컨을 끄는 시기인 10월 말, 뭐 11월 초 이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때 하시고 에어컨 커버를 덮고 겨울을 보내시고 여름에는 그냥 바로 가동하시면 되니까.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네네. 근데 물론 조영 선생님께서는 이제 남편분인데도 살림의 고수가 되셨지만 그래도 남편한테 맡기면 훨씬 뿌듯한 청소법이 있을까요? 더 관심 있는 사람이 더 청소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안 청소 열심히 하는 남편들이 차는 그렇게 열심히 세차하잖아요. 근데 집안 공간은 아무래도 주부님들이 더 많이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보기에는 네. 남편분들은 주부님이 집안 살림 관련해서는 주부님이 오더를 내리면 그 분야를 맡아서 하시는 게 제일 좋을 네. 것 같고요. 그 전에 일단 저부터 반성합니다. 양말 벗으면 좀 제자리에 좀 넣어주시기를 바라고 티셔츠 벗으시면 그냥 빨래통 안에만 좀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부님의 오더를 따르는 게 제일 좋은 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하.